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의 김민지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요, 평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분들께서 격이 다른 주식 정보들을 알짜배기 정보들만을 모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모든 것들 누려가 보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열흘 동안 상승이 약간은 피로해 보였는지 장 초반부터 장 중간까지는 하락세로 좀 흘러갔었는데요. 장 막판에는 결국에는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233.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시장이 10년 만에 11거래 연속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계속해서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대량 매수세로 저희가 또 지수를 끌어올려줬고요. 2,447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46,850원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와 LG화학 모두 내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역시나 11거래일째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0.18% 오른 767.8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767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3거래 연속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502억 원, 외국인이 223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빠졌고요. 신라젠도 0.91%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오늘 2% 가까이 빠졌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하락세가 나왔지만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강보합권에서 224,100원대를 형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위원분들 만나서 시장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오늘 함께할 베스트 트레이딩맨들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오늘 함께할 우리 배트맨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승재 전문위원 그리고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희한하게 두 분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타이를 하고 나오셨어요. 네.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저는 고정입니다, 원래. 이것만. 원래 매일 이것만 하셨나요? 다음 주도? 네, 다음 주도 기대를 이겁니다. 할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 정말 너무 잘 어울리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 설마요. 네. 정말이요. 시장이 이렇게 여승재 전문위원님 이 타이처럼 다음 주 시장도 계속해서 빨간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한번 코스피 전망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11거래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9년 이후에 10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부터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시장 말씀드리면서 한 2250선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급 상황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6조 원을 매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국제 금융, 글로벌 금융 시장 동향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채권 동향이라든지 또 주식시장으로의 동향, 그 자금
유출과 유입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4월 둘째 주 1%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종목들도 양호한 모습 보였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또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홀딩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나가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200선 위에서 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매수하기에는 좀 버거운 종목들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되는지 고민이 좀 깊어지시지 않을까 하겠는데요. 자, 이 시간 통해서라면은 해답을 좀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주 화요일에 나오셨을 때 코스피 2230선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2230에서 2250까지 본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딱 2233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미리미리 좀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시장 어떠셨어요, 오늘? 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제 시장에 우려스러운 점을 많이 어필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은 제 우려스러움과 달리 긍정적으로 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나타난다면 저는 그냥 가격적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는 이미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분쟁도 미국이 추가적으로 EU 쪽 그리고 일본 쪽도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미 IMF도 올해 70% 정도는 경기 둔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률도 낮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더 이상 이제 뭐 숨길 수 없는 그러한 국면이 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상승력 나오는 것 즐겨라. 그럼 제가 가격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냐면요. 일단 2222선 밑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코스피 상승력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22선 밑으로 깨지지 않고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294 라인까지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61선 밑으로 깨지기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761선 밑으로 깨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온다면 785선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드린 코스닥은 766 그리고 코스피는 2222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좀 리스크 대응을 하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우기도 쉽네요. 2222선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 쪽으로 바라보자라고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때로는 3천억 원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담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수급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다음 주에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왜요? 뭐냐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요 국가, 미국과 중국의 주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이나 또 한국의 코스피 200 종목들의 그 영업이익률 추정치 이런 부분들이 하향 조정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다음 주 실물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제공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고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제 지표의 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또 수급도 그러면은 방향성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계속해서 국내 시장 좀 지켜보시기 바란다라는 여승재 전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주들을 포함해서 실적이 줄줄이 발표합니다. 다음 주 내내 쭈루루. 근데 이제 기업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많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증시를 4월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4월에 만약에 이제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증시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 4월이 고비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꺾인다면은 이제 변곡으로 좀 바라보실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고 시장도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한 5월 달 내지는 6월 달 정도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추가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력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파생 쪽에서는 계속 풋옵션 누적 물량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현물 매수력으로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이미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반등 구간 내내 이루어졌던 현물 수급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조정력이 가게 된다면 그 조정력의 폭은 상당히 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조정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승 국면은 최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즐기시면 된다. 뭐 증시가 나중에 많이 내려갈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미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버려두고 그냥 벌써 현금 다 회수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매수가 위로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다면 최대한 즐기시면서 수익 내시되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냥 빠르게 회수하고 관망 포지션 그것만 잘 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지키고 돈을 버시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10년 만에 11거래일 연속 지금 양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을 좀 즐기자.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 없다. 시장 방향대로 대응을 하자라는 박정식 전문위원의 의견까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 다뤄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혹은 2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02-3153-2611번, 2612번, 샵 4989번 그리고 두 분의 개인 톡방이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샘플러스 여승재 입력하시고 무료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그런 제스처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십시오. 입장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상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맨 이슈앤 전략 시간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6조 원을 담은 외국인. 이 시장에서 최선호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항공 우선주들이 지금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 상한가를 이어갈지 두 분하고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업종을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승재 전문위원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6조 원 가량 코스피 시장에 올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이런 뉴스 내용 보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아시아 주요 마켓 중에 한 가지 상품일 수도 있죠. 외국인 수급 주체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글로벌 펀드 자금이라든지 주식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의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글로벌 채권 펀드 자금 유출입이라는 표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마켓워치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채 금리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낮아진 인플레이션율과 여타국 채권 금리 등을 반영해서 1%대로 하락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번에 ECB 통화정책 회의 끝나면서 이 드라기 총재가 그 TLTRO3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출 확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부분
오늘은 채권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밑에 좀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를 된 부분을 보시면 합계나 단기금융펀드 쪽으로는 아직까지 채권 쪽으로 매수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죠. 줄어드는 부분은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채권 쪽으로의 유입 자금이 줄어들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신흥국 중심으로 소폭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선진국 쪽으로는 이 북미 쪽으로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9주 연속 유출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신에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 유출입 지표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보시면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북미 쪽으로는 유입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쪽으로는 빠져나가고 있고 신흥국 쪽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4주 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1억이에요. 근데 전주 대비해서 14억. 그리고 4월 4일서부터 4월 10일까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6억 해가지고 합계로는 한 96억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주식 펀드 자금으로 유입이 되었더라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국으로 얼마만큼 들어왔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드리면은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 표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서부터 해서 베트남 시장까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제 한국이 2019년 62억 3천만 불, 그리고 인도가 86억 불, 대만이 한 11억 달러 이렇게 들어온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전주 대비 뭐 4주 누적 이런 부분들 봐서도 한국이 인도나 대만 시장에 비해서 이번 4월 달에 굉장히 좀 자금 유입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엇에 의해서 들어왔을까요? 네,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미니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것 없는 경제 지표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그래서 좀 개선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로의 외국인 수급 유입을 좀 자극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4월 한 달 그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했더니 네. 이 전기전자, 금융, 화학, 운수장비 업종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업종 순으로는요. 그래서 요 수급을 보시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 그래서 전기전자에서 외국인들이 1조 3,277억, 그리고 금융업에서 3,539억, 화학에서 2,007억, 운수장비 1,935억 이렇게 매수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물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금융, 두 번째는 이제 금융업종에서는 KB금융을 가장 많이 담았더라고요. KB금융 주가 흐름은 굉장히 장기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을 외국인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제가 본 바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는 KB금융 수급을 좀 보고 왔고요. 그리고 화학 쪽으로는 LG화학을 680억 매수를 했고, 아모레퍼시픽을 620억 매수를 했습니다. 화학 업종에서는 그 정유, 화학, 그리고 화장품 쪽 이런 섹터들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최선호 쪽은 화장품이죠. 화장품 중에서도 ODM이나 OEM 쪽으로 최선호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게 운수장비였지 않나. 업종 상승률로 보면은 운수창고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긴 했지만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하지만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면 운수장비가 상승률 보면은 굉장히 강했음을 확인하시겠는데요. 기아차 762억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아차도 기아차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4월 1일 단 하루를 빼고 4월 2일서부터 오늘까지 연속 순매수를 보여준 종목은
만도였어요. 만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자, 제가 만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일을 빼고 외국인 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간 흐름으로 보시면 티가 나시죠? 4월 1일 월요일서부터 오늘까지 연속 상승. V자 상승이죠. V자 상승.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운수장비 업종에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완성차 브랜드보다는 부품주, 또 수출입 통계 이런 부분들도 설명드리면서 만도 언급해드렸었잖아요. 네.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고 지금 과매수 구간에 살짝 들어가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또 추격 매수는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주간 흐름으로 제가 돌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 2018년도 한 해 내내 하락했지만 이제 기울기가 옆으로 바뀌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 11.45% 상승했지만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상승했다, V자 반등이다, 좀 버거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향후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시스템 강자잖아요.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조 원의 물량을 담는 외국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여승재 전문위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박정식 전문위원께서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들 좀 위주로 담고 있는지 준비를 해오셨나요? 저는 그냥 도표 준비했습니다. 그냥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상위 20개 제가 이제 추려갖고 왔는데요. 너무 이제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매수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당연히 매수하는 거고. 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소비주 위주로 좀 요즘 최근에 상승력이 잘 나왔기 때문에 또 매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삼성전자 가면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아차. 기아차는 좀 상당히 저평가였는데 최근에 좀 악재가 많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도 따라갈 거예요. 물론 조금 이제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현대차도 따라갈 거니까 나는 좀 기아차 잡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조금 시간적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같이 이제 합쳐지는 어떤 그런 국면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 또 좀 이슈를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그 성장세가 상당히 눈여겨지는 것 같아서 지금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이제 저가 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승력이 같이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도 같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5위 밑으로 쭉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지금 못 따라가고 있네요. 네. 표는 지금 저희가 5위까지만 네네.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좀 괜찮게 보는 종목은 네. 그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리신다면 롯데케미칼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롯데케미칼이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바닥 횡보하고 일정 부분 살아나는 그런 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네. 쪽을 보면은 이미 뭐 파트런, 뭐 파워로직스, 그다음에 코엘패션, KMW 다 엄청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한 종목 골라드리면은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 오늘 좀 급등력이 나왔는데 물론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잘 공략을 했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조정 들어오면은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요 종목 외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실적이 좀 애매하고 이미 좀 급등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따로
애원을 하지 않아도 한 종목씩 공개를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맨날 물어보시니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에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말고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항상 네. 가치주를 발굴을 해주시니까요. 네. 롯데케미칼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두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업종 혹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 준비한 이슈는요. 항공 우선주들이 지금 줄줄이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상한가를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참 씁쓸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결세 이후에 아시아나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진칼 네. 우선주,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 금호산업 우선주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 일단 뭐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과열 우려가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고, 뭐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고배당이라는 트리거가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아직 뭐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속세가 뭐 한 2천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상속세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릴 것이다. 그게 이제 작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무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무리되면.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이미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가 풀렸지만은 결국에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처음에 올라타지 못한 이후에는 이제 달리기 시작했잖아요, 말이 굉장히 빨리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올라타다가 잘못 삐끗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최소 중상이죠, 최소 중상. 그러니까 지금은 똑똑한 바보들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올라타는 스킬 굉장히 네.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굉장히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빨리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스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게 아니려니 하시는 거죠. 네, 내게 아니려니 하시는 게 가장 속이 편하시겠고요. 차라리 안 보시는 게 편해요. 안 보시는 게 편하고 추후에 이런 상속 문제라든지 그리고 금호 아시아나의 그 자구안, 퇴짜 맞은 자구안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차익 매도도 하고 또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잡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는 종목 관종에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안 보시는 게 속 편해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종목,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거의 뭐 지천에 깔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안 좋을수록 개선되고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이고 더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상한가를 기록 중인 우선주들 이미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잡는 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님. 네. 제 기억에는 우리 박정식 전문위원께서 아시아나 그룹주들 네.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어부산도 그렇고 아시아나 IDT도 그렇고 정말 오늘장까지도 급등을 잘 해줬거든요. 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좀 트레이딩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승재 전문위원님이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셔갖고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급등력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기술자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어떤 그런 스킬이 뛰어나신 분들이 아니라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 IDT 저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아시아나 IDT를 좀 많이 좋아했죠. 근데 네. 이것도 같이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금호그룹주들 뭐 에어부산, 금호산업,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우, 그다음 한진카루 이런 종목들 다 오늘 상위권에 포진돼 있는데 우리가 쉽사리 따라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잡고 싶다면 분봉으로 기술적 대응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분봉으로 기술적 대응은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도 하시기 힘든 매매 아닌가요? 저는 가끔가다 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분봉으로 그렇다면은 또 이제 또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또 따라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으로 이어갈 거니까요.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개인 톡방 활용하셔가지고 무료 톡방이니까요.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접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살펴볼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금요일 저녁인데도 저희 배트맨 시청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차이나 그레이트 맞으시고요? 예, 맞아요. 440원에 20%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상담이시니까요. 여승재 전문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차이나 그레이트 440원에 그 20% 매수를 하셨는데 예.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해놨어요. 예. 혹시 오늘 장중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시고요. 예. 그럼 손실 중에서 오늘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손실 중이실 때는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의구심이나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이 종목을요. 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네. 그 작년 10월부터 해갖고 계속 조금씩 모아왔어요. 아. 작년 10월 이후로요? 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네. 제가 그 종목 상담을 이런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어도. 네네. 이 종목을 가지고 종목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문가님들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뻔히 제가 감이 오거든요. 그쵸. 뭐 동전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갖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 차이나 그레이트의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분할 매수로 매집을 하셨으니까 예. 보신 투자를 이제 결심하시게 된 매집을 하시게 된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 차이나 그레이트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한 3, 4년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이 3, 4년 전에는 그 차이나 그레이트가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6,000원, 7,000원 뭐 이 정도에서 그 종목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국가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여겨본 거는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이나 그레이트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예. 자,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호감이죠, 호감. 예, 호감이 있으셨고, 하지만 차이나 그레이트뿐만 아니고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완리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4년 이후로 계속 하향하기만 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기업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봤을 때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하는 사업도 괜찮고 모든 면이 뭐 부채 비율도 나쁘지 않고 유동 비율도 괜찮고 재무제표도 괜찮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시장은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내 눈의 미인이고 시장이 보는 미인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종목을 선택하시면 더 좋은 그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가격, 시세의 흐름을 보면은 아주 장기간의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 오늘 차이나 그레이트가 상한가 가게 된 배경, 이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중국 증시 썩 좋지 못했지만 중국 증시 내 안에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2차 전지 테마주 이런 테마주 성격들의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영향이 오늘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그 영향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세죠. 근데 상한가도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니에요. 상한가를 장중에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틀려지거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간 위치가 정배열에서 어느 주가 위치에서 상한가를 갔느냐에 따라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어떻게 갔는지부터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장 출발하면서부터 오전에 10시에 상한가를 가서 문을 닫아 걸었죠. 문을 닫아 걸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강한 상한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상한가는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상한가는 장중에 상한가도 풀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 역배열에서의 상한가는 매물을 받아야 돼요. 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장 초반서부터 강하게 상승해가지고서는 상한가 문 닫아 걸면은 우리 시청자분도 오늘 매도 안 하셨죠? 예, 매도 안 했어요. 예, 일부도 그냥 1%도 매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는 이 종목을 매집할 때부터 네. 뭐 한 10%, 20% 먹겠다고 매집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한 주도 매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근데 다른 분들은 틀릴 수 있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이제 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근데 예, 오전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딱 문을 닫아 잠궈버리면 차익 실현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불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딱 잠긴 거예요. 그럼 매물 소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매물 소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갭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갭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전에 보시면 뭐 장기간에 걸쳐서 매수를 해 오셨으니까는 여기 점 상한가 간 적도 있고 이렇게 급등했었던 때도 그냥 보유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요 점 상한가 갔던 때가 작년 8월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이 570원 가격대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488원에 상한가 마감하고 내일 550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작년 8, 9월에 점 상한가 그리고 그 위로 급등했던 많은 물량이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가격 시세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 장기간으로 보유하실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지 않나 싶고요. 550원서부터 위로 600원 그리고 급등한다고 해도 제가 보는 바로는 680, 90원, 그러니까 700원까지는
상승을 열어 놓으시되 여기에서 주가 흐름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대량의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까지 좀 인지를 하고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참 전부터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할 만한 종목을 담고 계셨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일단 여승재 전문위원의 의견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성향에 맞게 참고하셔가지고 또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종목 잡으시다면 또 저희 배트맨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또 네. 저희 시청해 주시고 저희가 빨리 종목 봐드릴게요. 로보티즈 갖고 네네.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네. 19,250원에 10% 맞으시고요. 네. 약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더 많이 가야 하니까 제가 박정식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우, 저 반갑습니다. 일단은 로보티즈 시장에 잘 네. 부각받고 있죠. 일단은 지금 로봇 제가 관련주로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시장의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로봇 솔루션 쪽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부각을 받아서 고평가로 상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위치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21억짜리의 순자산 가치를 지닌 기업이 지금 2,250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제약바이오급의 시장의 부각력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지금 매수가가 19,250원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익절 라인을 정해드릴게요. 19,350원. 네. 적으셨어요? 네네. 19,350원 안 깨지고 상승이 나오면 홀딩 하시는 겁니다. 19,350원 깨지면 빠르게 매도하면서 내 돈을 지키는 거고, 아시겠죠? 네. 안 네. 깨지고 상승이 나오면 어디까지 보실 수 있느냐? 그 자리는 일단 1차적으로 21,900원짜리. 1차적으로 21,900원짜리. 자, 이 자리가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너무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 그러면 네. 23,850원짜리. 23,850원짜리 매도 포지션 잡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하는 순간 막 돌파가 나와. 그러면 네. 26,200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항 여부 판단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는요, 이게 네. 이제 주식한 지 지금 4개월 차고, 네. 지금 이제 약간 수익을 보는데, 이게 지금 매도 시점을 잘 몰라서 지금 전화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더 지금 2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더 뚫고 만약에 2만 1,000원 이상 올라가면, 네. 그때까지 그냥 둬도 돼요? 21,900원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21,900원 밑으로 대밀리지 않는 이상 다음 자리인 23,8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23,800원 얻어맞고 내려오는 기미가 보이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23,850원을 그냥 뚫고 올라가. 근데 23,850원 밑으로 안 내려와. 그럼 그 다음 자리 26,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매도 시점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 갈지 안 갈지 모르죠. 이대로 눌릴 수도 있고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눌릴 수가 월요일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 대응하시면 돼요. 일단 19,350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자금을 회수해서 내 돈을 지키고 관망 포지션으로 가는 거고 19,350원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내려간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 수익을 네. 만약에 19,350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나요? 상승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봉상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이탈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더 어떻게 되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 궁금증 언제든지 생기신다면은 다시 한번 배트맨 쪽으로 연락 주시거나 박정식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에 무료로 찾아가시면은 해결해 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승태 전문위원님, 네. 비중을 100% 싣고 계신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5238님께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올인하셨어요. 34,000원 가격대에 잡으셨는데 트와이스 다다음 주쯤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하면 안 될까요? 제가 원래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요. 전에도 100% 비중 실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안 해드렸거든요. 이거는 주식 투자가 도박이 아니에요. 네, 도박이 아니고 제가 이제 100% 비중 실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을 아예 잘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드리겠지만 앞으로는 100% 비중 실으신 분들은 안 해드릴 거예요. 안 해드릴 거고요. 자, JYP 엔터 뿐만 아니고 SM, 그리고 YG 엔터, 그리고 드라마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게임사들, 뭐에 영향받아요? 엔터주들은 소속사 연예인들의 활동, 인기 여부가 수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게임사는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 거기에 유료 콘텐츠를 어떻게 유저들의 주머니를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실적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럼 JYP 엔터는 트와이스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리고 트와이스 이후에 또 신인 걸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인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장담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쓰죠. 실적 관련해서 고평가다, 저평가다, 앞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리포트를 써요. 리포트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 영향받죠. 그게 작년 10월이었어요. 맞죠? 팩트잖아요, 팩트. 작년 10월 달에 증권사의 부정적 실적 전망에 의해서 급락, 장대 음봉. 그 부분은 뭐에 의해서? 실적에 의한 부분이죠. 근데 앞으로 트와이스가 다시 뭐 복귀하고 또 활동 재개하고 그리고 뒤에 준비되고 있는 뭐 신인 걸그룹 또 다른 그룹 해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느냐는 미지수죠. 일단은 미지수.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매수하신 34,000원의 100%는 도박이죠. 도박. 제가 이날 10월 24일에 주가 흐름을 확인해 드릴게요. 10월 24일이에요. 자, 10월 24일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0월 24일. 자, 여기를 확대를 해서 놓고 보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38,000원, 35,000원, 34,000원 계속 반등도 주지 못하고 급락했던 가격. 자, 확인되시죠? 따라서 이 34,000원, 33,000원서부터 35,000원 가격은요. 매수하시는 가격이 아니에요. 매수하신 가격이 아니고 매도, 물려 계신 분들, 밑에서 28,000원에 매수하신 분이나 그 전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비중을 줄이거나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34,000원이 잡히고 있는데 그 가격에서 100% 매수하셨잖아요. 그리고 대응도 안 하셨어요. 100% 매수하셔놓고 대응도 안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최근의 상승은 뭐죠? 그래도 승리, 그 버닝썬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사이익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교적 JYP 소속사 연예인들이 뭐 건전하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가격까지 왔는데 매도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변곡점 가격, 하락 변곡점 가격은 뭐다? 저항이다. 이평선이 왜 하락 변곡점 만들고 상승 변곡점 만드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게 왜 저항인지 이게 딱 치실 거예요. 네? 그 가격에서 매수하셨으니까는 지금 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4월 2일 종가 32,300원 이탈하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신호가 떴어요. 떴는데 매도 못 하셨죠. 지금 올라오면서도 다시 32,000원서부터 해서 저항입니다. 저항이고요.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32,000원서부터 해서 위로 반등을 주게 되면 비중을 대폭 줄이세요. 대폭 80% 이상. 80% 이상 비중 줄이시고요. 앞으로는 한 종목에 100% 매수하지 마시고 100% 매수하시고 종목 상단 신청하셔도 저는 안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볼까요? 비즈니스온 1685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과 볼 거고요. 14,400원대 20%입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4억짜리 회사가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22억입니다. 이미 상장 시점부터 많이 부각을 받아서 고평가로 상장이 된 상황에서 주가가 부양받았다가 다시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이미 상장 시점부터 고평가였는데 다시 내려왔다고 저평가가 되겠습니까? 고평가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기술적 반등력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로만 잡아드릴게요. 13,600원. 13,600원을 깨진다면은 뭐 추가 저점이나 다시 저점을 다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으니까 13,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대로 만약에 이제 상승력이 그대로 나오면서 올라간다면 14,300원이 일단 저항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매수가 자리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한 100원 정도 좀 덜 찍더라도 올라오면은 매도 포지션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이 자리가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14,800원 자리가 현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술적 제한적인 예상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4,400원짜리나 14,800원 정도 자리에서 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깔끔한 상담까지 함께 해봤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우선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2부에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셨던 분들은 전화 문자 그리고 두 전문위원의 개인 톡방 활용하셔가지고 무료로 종목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신 후에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톡방에다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에 10분만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